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교육과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교육과정은 학생의 성장, 그 성장이 이제 학문적 성장과 또 개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 설계된 종합적인 교육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인 교육 계획에는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또 평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학 교육 과정의 편성의 구조, 그리고 이수 방식,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학 교육 과정의 편성의 구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교양, 전공, 일반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구분들은 각각의 그 구조별로 목표가 달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양의 구조, 교양 과정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폭넓은 시각, 그리고 기본 기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어떤 다양한 학문 분야 기초 과목들로 구성이 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전공이라는 구조는 이제 전공 교육과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특정한 학문 분야, 사실은 대학이 이제 학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기초 과목과 또 심화 과목, 그러니까 혹은 기초 전공 혹은 심화 전공 이런 과목들로 다시 계층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보통은 졸업한 이후에 자신의 어떤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선택의 구조입니다. 일반 선택 과정 혹은 뭐 자유 선택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아주 자율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들을 낱낱이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 전공과 또 교양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다른 사실 전공 과목들이죠. 다른 분야의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 이제 나한테는 일반 선택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학습을 다방면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성의 구조가 교양과 전공과 일반 선택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수 방식이에요. 이수 방식이라는 거는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느냐, 또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이수의 구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냐, 학문 배분 이수제로 되어 있나, 중해교육과정대로 되어 있나, 뭐 이런 형태 구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따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필수 과목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네. 그리고 선택 과목은 학생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강의 자율성 유무를 가지고 필수와 선택 이렇게 구분한다. 이고요. 이수 방식 중에서 이제 특별히 그 이제 이수의 어떤 형태별로 이제 필수냐 선택이냐 이거는 이제 학생의 선택권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이수 방식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수를 유도할 건가 하는 거에는 자유선택제, 학문 배분 이수제, 중해교육과정제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유선택제는 말 그대로 특정 분야의 제한도 없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되는 겁니다. 좋은 거는 다양한 분야에 맛보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스스로 창의성과 또는 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학생 지도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학문 배분 이수제인데, 예, 말 그대로 학문 영역을 나눠가지고 각 분야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문사회에서, 자연과학에서, 예술체육에서, 뭐 공학기술에서, 이거 분류는 뭐 학문 분야 분류를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각 몇 학점 이상씩 들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학문 배분 이수제예요. 이거의 장점은 학생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특정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게 폭넓은 이런 학문적인 기반을 쌓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교육이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 학문 배분 이수제로 들었던 여러 가지 과목들이 살면서 별로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 과제도 많이 내주는데 거기에서 학습하는 이런 뭐랄까요 교양 이게 엄청난 그 대학 교육의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중해교육과정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코어 커리큘럼이에요. 코어.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영역을 설정을 하는 거죠, 학교들이. 이게 뭐 그 학교의 핵심 역량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초 기술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역량들을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그것들을 각각 필수 이수하게 하는 그런 형태예요. 물론 이제 여기도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수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뭐 창의적 사고 이렇게 어떤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하고 역량으로 구분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중핵 교육과정 형태입니다. 중핵의 내용들은 또 상이할 수 있어요. 요건 이수 방식만 가지고 자유선택제, 학문 배분 이수제, 중핵 교육과정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교육과정의 구조를 얘기할 때 이 교양이나 전공이나 일반 선택이나 이 안에 컨텐츠가 어떤 출처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과적인 요소가 있고 교과 외적인 요소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적인 요소라고 하면 디시플리너리를 배경으로 추출된 그런 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양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일반 선택 과목이 학문적인 기초에서 이제 뿌리가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인 컨텐츠가 아주 탄탄한 과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떤 학문에서 온 거지라고 이제 뿌리 출처를 잘 찾기 어려운 그런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목이란 말하고 교과란 말이 여기서 또 좀 상이하게 쓰이거든요. 과목이라는 건 우리가 만든 코스라든지 혹은 초중고에 가면 서브젝트 그리고 그 서브젝트를 구성하는 혹은 코스를 구성하는 어떤 내용의 요소들이 디스플리너리에서 왔다 그러면 교과.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맥락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요소가 아닌 교과 외 요소라고 그러면 non-disciplinary 배경이라는 거죠. 이거는 학문 아니고 어디서 교육 내용이 오겠습니까? 일상생활이죠. 그러니까 뭐 지역사회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혹은 직장에서의 삶이나 이런 어떤 다방면의 경험 혹은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오면 이제 교과 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대학의 교과 혹은 코스라고 하는 것이 교과적인 요소로만 다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처음에 출발은 교과적인 요소로 했더라도 점차 이것이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교과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되고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대학 교수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학문 체계만 가지고 교육과정을 그대로 구성하면 교육과정의 역량이 부족한 교수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학 교육과정의 구조라는 거, 이거는 필연적이거나 고정된 체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법도 없어요. 이전에는 교양 얼마 이상 들어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91년에 법이 없어졌어요. 한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연적이지 않다. 그래서 각각의 대학들이 학생의 학습적인 요구나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제 개연성 있는 구조 또 이수 방식 이것들을 선택해온 결과들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편성의 구조, 이수 방식 이런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